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기 마련이다. 명절은 일가 친척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가져오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명절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나는 몇 년 전 명절 증후군으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다. 그 해에 겪었던 일과 그 이후 명절 동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그 해 명절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 서서 일을 했다. 끊임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친척들을 맞이하고 다양한 집안 일을 도맡아 했다. 친척들은 한 명씩 찾아와 오랜만이야 라고 인사하지만 진심으로 반가움을 느낄 여유는 없었다. 하루 종일 움직이다 보니 허리와 다리가 쉴 새 없이 아팠고 밤이 되면 피곤에 찌들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신체적인 피로도 문제였지만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다. 친척들과의 오랜만에 만남은 반갑기는 했지만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힘들었다. 다들 이런저런 조언을 하거나 질문을 해오면서 나의 개인적인 부분을 파헤치는 것만 같고 점점 더 대화하기가 부담스러워졌다. 무엇보다 명절엔 당연히 바쁠 것이라는 사회적 압박감이 나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명절이 끝나고 나는 병원에 가야 했다. 심한 두통과 근육통, 그리고 소화불량으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던 증상이 점점 더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의사는 명절 증후군을 진단하며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나는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명절 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며 체력을 보충한다. 명절 동안 신체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어준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몸의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 두 번째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명절 전에 친척들에게 내가 맡을 수 있는 일과 맡기 힘든 일을 미리 알리고 나의 한계를 분명히 한다. 또한 대화가 부담스러울 때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준비로 인해 명절 동안 받았던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세 번째로는, 명절이 끝난 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가까운 곳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하며 명절의 긍정적인 부분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명절 증후군은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명절은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하며 개인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기원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언덕 너머 작은 마을에 민준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항상 활기차고 긍정적인 청년이었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의 건강과 체중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체중 감량을 결심한 민준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단계 목표 설정하기. 첫 번째 단계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체중 감량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체중을 줄이고 싶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적어 보았습니다. 건강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높이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은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체중 감량 목표와 시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2단계 식습관 변화. 민준은 매일 먹는 음식을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식단에서 건강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고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즐기며 자주 먹던 야식을 줄였습니다. 또한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마시며 몸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했습니다. 3단계 규칙적인 운동. 민준은 운동이 건강한 체중 감량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직 체력이 약했기 때문에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근처 공원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1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점점 체력이 늘어남에 따라 그는 요가와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운동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며 민준은 점점 더 활동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4단계 멘탈 케어. 체중 감량은 육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화도 필요했습니다. 민준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고 명상과 일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자신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그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5단계 지속 가능한 습관 만들기. 민준은 순간적인 다이어트가 아닌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는 작은 변화를 통해 장기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점차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끼며 민준은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 달이 지나고 민준은 목표한 체중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유지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건강한 체중 감량이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 방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과정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오늘도 노트북 앞에 앉아서 하루를 보냈다. 단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었던 어느 작은 도시의 청년 민수는 항상 누군가가 그의 후드티를 잡아 끌듯 구부정한 자세로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그의 일상은 마치 의자와 결혼한 듯 늘 책상과 함께였다. 민수는 자신의 자세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하루는 민수의 어머니가 아침밥을 먹다가 물었다. 너 자세가 왜 그러니? 꼭 새우 같구나. 민수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민수의 몸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작은 불편함이 모여 큰 고통으로 변하듯 그의 허리 통증은 점차 극심해졌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을 벗삼아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에는 일어나려다가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등은 고통에 잔뜩 긴장되어 있었고 일어설 수 없었다. 정신없이 병원에 달려간 민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자세 불량으로 인한 만성 척추 측만증입니다. 또한 목 디스크 초기이기도 하군요. 의사의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그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젊은 나이에 이런 질환을 안게 될 줄이야. 민수는 그동안 무심코해왔던 모든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의사는 민수에게 꾸준한 물리치료와 올바른 자세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생활 방식을 하나둘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컴퓨터와 모니터의 높이를 조절하고 경추 보호를 위한 목받침을 사용했다. 또한 매시간 스트레칭을 하며 자세를 교정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통증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는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건강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잘못된 자세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민수는 마침내 옳은 자세로 건강을 되찾은 자신을 보고 크게 웃었다. 비록 과거의 그릇된 습관으로 고생했지만 그는 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주었고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이제 민수는 구부정한 자세가 아닌 당당한 자세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건강함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몸소 깨달았고 그 중요한 가치를 남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직장인 김현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퉁퉁 부은 얼굴을 거울에 비추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최근 들어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 것이 심해졌다고 느꼈다. 결국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병원을 찾기로 결심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여러 건강 진단을 받은 의사는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장 먼저 충고받은 것은 바로 물 2리터 마시기였다. 의사는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아 부종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수는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부터 매일 물 2리터를 꼭 마셔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물을 어떻게 2리터나 마실 수 있을까 걱정됐지만 그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먼저 휴대폰에 물 마시기 알람을 설정하고 매 2시간마다 물 한 잔을 마시기로 했다. 또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쁜 물병을 하나 장만하여 눈에 보이는 곳에 부어 수시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다. 처음 며칠은 수시로 화장실을 찾느라 불편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점차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얼굴이 덜 부어 있었고 하루 종일 상쾌한 기분이 이어졌다. 집중력도 향상되어 일의 능률도 올랐고 전보다 훨씬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게다가 피부도 맑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쉽게 건조해졌던 피부가 촉촉함을 유지하면서 트러블도 줄어들었다. 주변 친구들도 현수의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의 건강한 모습에 물 2리터 마시기 습관에 대해 궁금해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생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현수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물과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며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로 물 마시기를 추천했다. 결국 매일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김현수는 앞으로도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할 것을 다짐했다. 물 2리터 마시기의 중요성을 몸소 경험한 그는 이런 작은 습관이 일상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는 중이다. 물을 마시는 작은 습관이 곧 건강한 삶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음을 그는 진정으로 믿게 되었다.